혹시 강아지가 자꾸 얼굴이나 손을 핥아서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으로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만 핥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반려의 손등, 입술 주위 등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핥기도 하고 본인 발을 발사탕하기도 하죠.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들이기 때문에 핥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의 심리 상태부터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8가지 상황별로 우리 강아지가 핥는 행동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정 표현. 강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핥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어렸을 때 어미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요. 강아지는 우리가 가깝고 안전한 관계에 있다고 느낄 때 마치 무언으로 너가 너무 좋아,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라는 말을 핥는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강아지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배워온 행동이에요. 어렸을 때 강아지는 어미에게서 핥기라는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요. 어미 강아지는 강아지를 핥아서 털을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시켜주죠. 또한 어미 강아지는 핥아줄 때 강아지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기억이 성장하면서 애정 표현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반려인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달려와서 손이나 얼굴 핥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너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라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강아지가 지루할 때나 심지어 긴장할 때도 핥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핥는 순간은 바로 주인과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예요. 핥는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해 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건 반려인분과 강아지가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강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 소통의 수단. 강아지들은 단순히 애정 표현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핥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소통이에요.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배가 고프거나 산책을 가고 싶을 때 혹은 그냥 주목을 받고 싶을 때도 핥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반려인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다가와서 계속 핥는다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는 강아지가 특정한 장난감을 가져와서 핥는다면 이걸 가지고 놀아줘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특히 강아지가 핥으면서 우리의 반응을 주시할 때는 강아지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신호예요. 강아지는 반려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만히 다가와서 핥을 때도 있는데요. 이때 핥는 행동은 반려인을 위로하거나 감정을 감지하고 공감하려는 행동일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반려인의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2012년에 발표된 논문 내용에서도 강아지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 중 하나로 핥기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보호자와 감정적, 신체적으로 교류하려는 행동 패턴을 주로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핥기가 주목을 끌거나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탐색 및 맛보기. 세상을 주로 코로 탐색하는 강아지는 냄새를 맡은 후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핥기도 해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체나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죠.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강아지들은 주로 냄새로 세상을 인식하는데요. 사실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00배 정도 더 발달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아지들은 한 번의 숨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다양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죠. 하지만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다음 단계로 핥기라는 행동을 사용한다고 해요. 핥기를 통해 냄새의 출처나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것이죠. 이때 강아지의 혀는 마치 또 하나의 탐색 도구인 셈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처음 보는 물체나 사람을 냄새 맡고 난 후에 핥는다면 이게 정말 뭐지? 더 알아봐야겠어 라는 식의 탐색 행동이에요. 강아지들은 물체나 사람의 냄새뿐만 아니라 표면의 질감이나 맛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해요. 저희 회사 강아지 중 한 마리도 제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회의를 참여한 날이면 핸드크림 바른 게 무색할 정도로 다 핥아버리더라고요. 이 뒤로부터는 회사에서 쓰는 핸드크림은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핸드크림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반려인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기초 화장품부터 샴푸까지 쓰던 제품들을 그래 다 친환경 제품으로 왠지 알겠더라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아지는 핥는 행동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불안할 때 핥는 이유는 혀를 움직이는 것이 강아지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행동은 마치 사람들이 긴장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죠. 강아지들은 혀로 무언가를 핥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진정하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도 핥기는 강아지의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 어미개가 자주 핥아주며 안정감을 주었던 경험이 성견이 된 후에도 자기 진정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복적인 핥기 행동을 보이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일종의 반응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연구는 강아지들이 소음, 낯선 환경, 그리고 사회적 분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주 혀로 자신을 핥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 행동이 강아지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한 상황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다가와서 보호자의 손을 핥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나 지금 불안한데 너랑 함께 있어서 진정되고 싶어 라는 마음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섯 번째, 건강 문제. 만약 강아지가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핥는다면 그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수의사의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일 수 있고요. 강아지가 자신의 몸 중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핥는다면 그 부위에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때는 단순히 지나치지 말고 강아지의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발을 계속 핥는다면 그 발에 상처가 있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피부 알레르기나 감염, 염증 등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강아지는 그 부위를 끊임없이 핥게 되죠. 그 부위에 통증이나 발염증이 생기면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핥음으로써 불편함을 줄이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핥는 행동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핥는 과정에서 피부가 손상되거나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사무실 강아지 중 한 마리도 발사탕이 심한데요. 한쪽 발만 심하게 발사탕을 해서 그쪽 털만 막 파마
파마를 하고 풀었을 때처럼 꼬불꼬불 강하게 뭉쳐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슬개고 수술을 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피부염, 관절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는 강아지가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핥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직접 말로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강아지인 만큼 이러한 신호를 평소 잘 캐치하셔서 수의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환경 적응. 새로운 환경에 처한 강아지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자주 핥는 행동으로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할 수 있죠. 강아지는 우리가 이사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이나 처음 보는 강아지와 만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들은 낯선 공간에 물체를 핥거나 보호자의 손이나 얼굴을 자주 핥으며 스스로 진정시키려고 할 수 있죠. 이 행동은 강아지가 낯선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새로운 장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강아지가 바닥이나 가구, 심지어 보호자의 손을 핥는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새로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문틀이나 벽, 바닥을 핥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내가 이곳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라는 행동의 일부일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사람이나 동물과 처음 만날 때 강아지가 핥는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냄새와 질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강아지라면 강아지의 애착 수건이나 이불이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 강아지도 가끔 외근을 같이 나갈 때면 동식 가방 안에 보호자인 동료분이 강아지 애착 수건을 꼭 깔아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애착 물건은 강아지에게 익숙한 냄새와 촉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새로운 곳에 우리 강아지와 함께 갈 때는 항상 강아지의 애착 물건을 같이 챙겨주는 걸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 위계 질서 확립.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인 강아지는 핥기를 통해 사회적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들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핥기예요. 특히 상위 개체를 핥는 것은 복종의 표시로 이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야생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나 들개와 같은 동물들을 보면 하위 개체가 상위 개체의 입이나 얼굴을 핥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행동은 복종과 존경의 표시로 무리 내에서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강아지가 보호자의 얼굴이나 손을 핥는 행동은 단순한 애정 표현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보호자를 상위 개체로 인식하고 복종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 행동은 나는 너를 따르고 너를 존중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한 연구에서도 강아지들이 무리 내에서 핥기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복종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무리 내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사회적 질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복종을 표현하고 상위 개체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핥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 피부 및 털 관리. 강아지는 자신의 털이나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핥는 행동을 자주 보여요. 강아지의 위생 습관 중 하나로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행동은 강아지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또 이물질이나 오염물을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예요. 강아지의 혀는 털과 피부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혀의 거친 표면은 털에 붙은 먼지나 불순물을 긁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강아지가 피부를 핥는 행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의 유분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 유분은 피부와 털을 보호하고 털을 윤기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책 후에 발을 핥거나 특정 부위를 자주 핥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아지들이 외부 환경에서 묻은 오염물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행동 중 하나죠. 이러한 핥기 행동은 특히 자연 상태에서 강아지들이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해요. 강아지의 핥기 행동 하나하나에는 강아지들의 감정과 필요가 담겨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강아지들의 핥기 행동을 잘 이해하면 강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강아지가 다가와서 핥을 때면 나도 너를 좋아해 라고 따뜻하게 반응해주시고 필요가 담긴 행동이라면 세심하게 관찰한 후에 강아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너무 좋겠죠? 오늘 영상이 강아지와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양육 노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